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 등과 관련해서 어제는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와 얘기 나눴고,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울산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셨고 22대 네네. 국회 개원 직후에 원내 부대표란 중책 맡으셨습니다. 먼저 네네. 초선 의원으로서 소감, 포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첫 모습이 많이 답답함과 또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날의 연속입니다. 네.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다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일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함이 너무나 크고요. 또 다른 느끼는 참담함은 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논하는 곳인데,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로 상호 존중하면서 의논하는 곳인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 독주하고 소수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많이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내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네네. 취지로 만나시는 겁니까? 네, 오늘 민생 관련된 현안 협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저출산 대책,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 대책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바람을 전달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로 인해서 저희 국민의힘 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민생을 챙기고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의 책임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의정 갈등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어제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했고, 오늘은 개원이들이 집단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자,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관련해서 네. 국무총리께 어떤 내용 건의하실 생각이세요? 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의사수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네. 지방에서는 의료원 하나 건립하려고 하더라도 이 근무할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사수 증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진행 과정에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또 의료계에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그런 절차적 부족함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 수가 조율이나 여러 가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세심한 절차적 배려의 모자람 때문에 아마 의료계의 반발이 크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의료계가 지금 의대 정원 백지화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국민들의 바람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도 맞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증원한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의료 수가 조율 등 재반 부속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지, 이런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의료계에서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또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부족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 좀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총리님 만나 뵈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좀 그런 대결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노력을 앞서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또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1법, 그러니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네네. 최민희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은 법안 심사 소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네네. 속도전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게 정말 이렇게 급한 일인지. 왜냐하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활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나 아니면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한 안에 따르면은 취지는 좋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좀 더 많이 참여시키게 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추가로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성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그것이 구조화돼 버린다고 한다면 공정한 언론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을 협의해야만 하는데, 이런 보완 대책에 대한 협의 없이,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민주당의 일방으로 진행을 해버린다면 자칫 민주당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 장악 방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속도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참 큽니다. 네. 자, 여야가 원구성 놓고 접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우원식 맞습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면서 6월 내 원구성 완료해달라. 민주당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데드라인 21일로 정했습니다. 자, 네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으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선뜻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이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뭡니까? 지금 이 상임위, 지금 사실 이 민주당의 일방 복주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1개 상임위를 지금 상임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환노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네. 안에 의하면. 근데 저는 환노위를 지원한 적도 없고요. 저는 행안위와 정무위를 지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그래요?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예. 기본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법사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합니다. 법사위 존재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입법 안건에 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또 네. 법원이나 검찰의 이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발의를 하고 또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할 때에 다른 소수 의견들이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또 수단이 필요하고요. 근데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다면 그냥 일방 통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비록 저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둬서 108석에 불과하지만 달리 본다면 108석의 의석을 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의견을 묵살해버린다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국회 현황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없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매도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상임위 얘기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그때 미래통합당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했었는데 헌재가 네. 이제 각하 결정 내렸거든요. 네, 그때 그 전에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났던 것이고요. 소송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났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떤 실익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실익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 저희는 지금 법을 다 지키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 독조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준법적인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정치인으로서 하는 모든 언행과 모든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실익을 떠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비록 추후에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소유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역사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국회 보이콧이지 여당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요. 한번 민주당 스스로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국회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당도 그렇겠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당이 되어버리고 민주당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지금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나 노동개혁, 의료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이 급한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단순히 국민의힘을 지금처럼 없는 정당 취급하거나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안 하거나 상호 존중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모든 민주당이 지금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위한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들을 위한 행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네네. 국민의힘은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네. 특위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저희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희가 이재명 당 대표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법사위가 지금 민주당 일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실질적인 법치를 파괴하고 의회 내 공정성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파괴에 대한 특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법치의 회복입니다. 법치의 회복이다. 그리고 어떤 그 기존의 사법 체계를 어떻게 흔든다거나 이런 부분을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맞습니다. 봐도 되나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전통 관례처럼 이어진다면은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7월 23일로 확정됐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한 전 위원장과 2시간 가까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네. 실제로 맞습니까?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네, 좋은 말씀 편하게 많이 나눴습니다. 예, 둘이서요? 네네네. 아, 그럼 얘기를 오래 하셨네요. 둘이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전반적인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지금 경쟁에 파묻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향후 있을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도 고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그런 얘기들도 좀 듣기도 했고 또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당대표 고심이 많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화 나눈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이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일이고. 네네.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유 이제 고민이 많다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까? 출마? 불출마? 출마? 어느 쪽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공식화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섣불리 출마다 불출마다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고요. 예.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에 정말 유능한 당대표 잠재주자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네. 많이들 계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대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방향을 특정지어 잡아가려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내 경쟁을 놓고 볼 때는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또 충분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 경쟁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상욱 의원님 아주 신중하게 무슨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출마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는 걸 얘기한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네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이런 그 자산이 당의 자산이 다른 분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좋겠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해 주셨고요. 자, 아까 당대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현 정쟁이나 전국 상황 우려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좀 인상에 남는 어떤 한마디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인상에 남는 한마디라고 하시면은 네. 글쎄요, 사실 나눴던 얘기들이 네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한 정부로 남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를 하셨고 또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네. 자, 당내에선 총선 패배 책임이 있고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김기현 의원은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 같은 울산 지역구네요. 자,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다시 나오려면 뭐하러 사퇴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다른 이견이 없고 견제가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다양한 검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당이 아주 건강하다 이런 부분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전 위원장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증의 시간을 거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되시고 안 되시고 간에 그걸 떠나서 큰 틀에서는 다 검증의 시간을 거치실 텐데요. 이 당내 중진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검증의 시간에 잘 검증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아까 이제 어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거보다는 여하튼 공정하게 나와서 치열하게 겨루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에 대해서 당원들 모욕하는 말이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조정훈 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여론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건 해당 행위를 한다. 이런 여론을 만든 사람은 이런 부분의 표현, 이런 부분의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희 당에 능력과 포부와 또 기획을 가진 많은 잠재적인 대표 주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것처럼 해버린다면 사실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 아이디어들 속에서 좋은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고요. 우리 당내 다양하게 능력 있는 잠재적 대표 주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당연히 내시지 않겠습니까? 대표 네. 경쟁 과정에서. 그 속에서 당이 더 국민께 다가가고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그 절차와 과정을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당정 관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역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꾸 우리 김상욱 의원님한테는 한동훈 위원장 질문을 네네네. 하게 되네요. 관련해서도 과연 이제 당 대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럼 나오면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네. 될 경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의 강승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으면 망하는 길이다. 이런 네. 그 말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당정 관계 고려할 때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은데 여튼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정 관계 고려할 때 차기 당대표로 적절한 인물이다. 아니다. 하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적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자면은 강승규 의원님 하신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사적 감정이나 또는 무조건 발목 잡기나 또는 자신의 당 대표가 다음 차후 행보를 노리고서 무조건 대통령과 구별짓게만 나선다면 결국에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여당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에도 적당한 긴장은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더 성공하도록 촉매 역할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긴장 관계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643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는 여당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안돼 폐기된 법안이 수천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22대 초선으로 손들었기 때문에 21대 1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22대 때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매서운 지적들이 저희를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 때 너무 정쟁에만 묻혀서 제대로 된 일을 못했다. 이런 비난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22대 국회 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개인적인 또 꿈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께서 다 모두 가지고 계신 답답함일 겁니다.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의회의 전통인 상호 존중과 협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상이 된다면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거수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또 지지해 주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소위에서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전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전통이 회복된 전제 하에서 나오는 결정과 안건 통과만이 의회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회의 상호 존중과 토의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